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.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, 바로 FNC 엔터가 되겠고요. 오늘 이 강호동씨 관련해가지고, 국민음식 강호동씨입니다. 강호동씨 관련해서 강호동씨가 지금 현재 SMCNC라는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아티스트였는데, 이제 오늘 아침에 이슈가 나왔어요. 강호동씨가 SMCNC 이제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그러한 이슈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SM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,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FNC 엔터한테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다. 자, 이거를 여러분, 오늘 있었던 이 주가 상승의 이유 자체가 FNC 엔터만의 개별적인 호재나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오히려 지금 현재 실적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왜 주가가 점점점 떨어지냐 해가지고 FNC 엔터 대표가 지금 현재 욕을 먹고 있습니다. 비단 FNC 엔터뿐만 아니라 YG나 JYP 등등등에서 다른 여러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에도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이 견인되는데, 그동안 가장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저평가 논란이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이 방송 또 엔터 관련주 이런 좀 산업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사실로 보여요. 그건 제가 봐도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FNC 엔터 관련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. 그리고 FNC 엔터의 실적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향후 주가 흐름에 관련된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말씀 나눠볼게요. 우선 FNC 엔터가 사업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좀 발췌를 해온 건데, 21년도와 22년도와 23년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죠. 사실 우리가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건 요 22년과 23년도만 놓고 비교를 해도 사실 좀 무방합니다. 매출액 먼저 좀 보시면요, 22년도 때 657억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. 근데 23년도 때 921억 원을 기록을 합니다. 거의 약 30%가 넘어가는 수치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. 그리고 영업이익, 영업손실도 좀 보시면 22년도 때 적자가 131억 원 적자였습니다. 근데 23년도 때 75억 원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적자 폭을 거의 50억, 60억 정도 폭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죠.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또한 증가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. 당기순이익 또한 보시면요, 22년도 때 손실이었어요. 약 176억 원가량 손실, 적자였는데 23년도 때 이 적자폭을 82억 8천만 원 정도로 적자폭을 줄이면서 이 당기순이익 또한 이 적자폭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 모두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고,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, 이 FNC 엔터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밝힌 이유를 보시면요,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공연 횟수와 규모가 증가를 했다. 그리고 드라마 제작 사업 신규 매출이 발생을 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영위를 하고 있었던 이 아티스트들,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적 특성이 있죠. 소속되어 있는 이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많은 공연을 하고 얼마나 큰 규모에서 돔에서 하느냐, 아레나에서 하느냐, 스타디움에서 하느냐, 등등등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다양한 요건들이 많습니다. 또 탑스타가 생겨서 CF를 찍느니 한류 열풍을 불러오느니 등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, 이 기업에서는 사업성이라고 그러죠. 근데 그 사업성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. 드라마 제작 사업에 대해서 신규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. 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매출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 포트폴리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를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는 그거예요. 근데 이 드라마 제작 사업에서 신규한 매출이 발생되었다. 요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적도 실적인데요, 여러분. 이 FNC 엔터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사업성을 좀 어떻게 좀 수정을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136억 원 손실낸 걸그룹 레이블 FNCW를 흡수합병하기도 했죠. 안 그래도 이 FNC 엔터 입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사업인 이 음악 사업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
비핵심적인 사업 영역들을 정리를 하고 자회사들을 흡수합병하는 등 이 전체적인 구조 정리들을 좀 해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올해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합병된 자회사, 이 FNCW 말고도 FNC 아카데미라는 자회사도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아카데미도 흡수 합병이 됐어요. 그래서 이런 합병을 통해서 회계적이나 법률적인 비용 절감과 동시에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옴에 따라서 별도가 아닌 연결 기준 요 실적이 개선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죠. 그래서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게 하는 등 이익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보고 오셨던 이 실적에서도 지난해에 있었던 영업손실 부분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. 제가 방금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자회사 흡수 합병에 대한 공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FNCW와 또 FNC 아카데미, 얘네 이제 이렇게 FNC 엔터테인먼트로 모회사로 흡수 합병에 따라서 소멸이 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. 이 FNCW랑 동시에 같이 흡수 합병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. 이미 23년도에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. 그리고 2024년도 관련한 FNC 엔터의 이 실적 컨센서스 예상치의 이 평균을 좀 한번 보시면요, 점진적으로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,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장에서 이 전문가들은. 자, 아직 24년도 1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어요. 아직 2분기, 3분기, 4분기가 남아 있는데도 그래도 이 매출액 같이 이 매출액 부분에선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전문가들은 컨센서스 예상치 자체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, 너무 이 과거 차트까지 제가 분석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장 최근 차트의 흐름만, 이 주가의 흐름만 놓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우선은 오늘 장중 많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, 그러니까 평소 대비 많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장중 여러분 고가 24%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7.69% 상승에 멈춰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요 위쪽에서 좀 많이 밀려주는 모습 보여주었어요. 그도 그럴 게,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요 위에 이만큼의 많은 매물대들이 지금 현재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오피셜한 좀 뭐랄까 해석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, 우선 실적이 아직까지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선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금리 여파가 있었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.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이 광고 회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기업적 차원에서 자금 유동이 많이 좀 굳게 돼요. 왜냐면 대출 금리가 그만큼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의 이 유동성 자체가 많이 죽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낮아야만 기업들이 좀 돈을 풀고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따라서 광고 산업, 방송 산업도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지속하고, 또 이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풀리는 이 자금들, 이 금액들, 이 돈들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소비 활동이 촉진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. 금리가 낮으면. 근데 이 고금리에 따라서 소비 활동이 위축이 됨에 따라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FNC 엔터에도 이러한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아무래도 이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흑자 전환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적자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만 오늘 영상에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가장 최근까지 주가가 이렇게 쭉 조정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 바닥 구간이라고 좀 확인이 되고 있던 이 3,900원 근처에서는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장중 확인이 된 포인트로 말씀드리면, 아무래도 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 지금 현재 묶여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본전 심리로 인한 이 매도 물량들이 많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윗꼬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길게 좀 잡혀 있는 것이다.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요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 실현 매물들 많이 나왔을 것 같죠.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이 차익 실현 매물, 그러고 본전 심리 매물들의 출하량이 더해져서 강력한 매도세가 이어졌고, 그것이 이렇게 길게 달려있는 윗꼬리를 통해서 우리는 좀 확인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좀 단편적인 저항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, 우선은 1차적인 저항 라인 같은 경우 약 4,660원 요 근처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
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약한 상승 하락, 약한 상승 하락만 반복을 해주다가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고 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조정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일단 여기서 1차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요. 두 번째로 놓고 보실 건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가지 않더라도 박스권 중반부인 약 4,900원 요 근처에서 약 2차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뭐 차트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. 절대로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냥 여러분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. 저는 뭐 또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취합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투자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